안녕하세요. 영아쌤입니다. 네, 우리 1차 방정식 활용 10번째 유형, 마지막 유형이죠. 바로 내리고 타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버스가 종점에서 10명의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였다. 다음 정거장인 A중학교 앞에서 8명의 승객이 내리고 B역 앞에서 15명이 탔다. 우리 여기 있는 승객 수를 체크하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처음에는 10명의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였습니다. A중학교에서 8명의 승객이 내렸어요. 그리고 몇 명이 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B역에서는 15명의 승객이 탔습니다. 몇 명이 내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읽어볼게요. A중학교 앞에서 탄 승객 수는 B역에서 내린 승객 수의 2배였다. 우리는 내린 승객 수의 2배라고 했으니까요. B역에서 내린 승객 수를 먼저 미지수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B역에서 내린 승객의 수를 X명이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이것의 2배만큼이 A중학교 앞에서 탄 승객 수가 되는 거니까요. 2X명이 되겠습니다. 버스가 B역 앞에서 출발할 때 승객 수가 25명이래요. 즉, 여기에서 승객 수를 세봤더니 25명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10명의 승객을 태우고 출발했는데 A중학교 앞에서 8명이 내렸습니다. 빼기 8. 그 다음 탔습니다. 그럼 우린 더해줄 거예요. 몇 명이 탔어? 2X명 탔어. 이 상태로 이제 B역까지 갔습니다. B역에서는 X명이 내렸고요. 15명이 탔습니다. 그랬더니 몇 명이야? 25명이다. 식 완성이에요. 그러면 계산하면 17 플러스 X가 25가 되고 X는 8이 되는 거죠. 정답은 1번. 이렇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 활용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거 뭐라고 했죠? 내가 구한 이 미지수 값이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의 정답인지 확인해달라고 했죠.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A중학교 앞에서 버스에서 탄 승객은 몇 명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2X명이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2 곱하기 8 정답은 16명이 되겠구나. 5번입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내리고 탄 문제 유형에 대해서 문제 해결해봤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버스가 종점에서 10명의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였다. 다음 정거장인 A학원 앞에서 8명의 승객이 내리고 B역 앞에서 15명이 탔다. 그리고 A학원 앞에서 탄 승객 수는 B역에서 내린 승객 수의 3배였다. 버스가 B역 앞에서 출발할 때 승객 수가 25명이었다면 A학원 앞에서 버스에 탄 승객은 몇 명인가? 우리 앞의 문제와 완전히 유사한 문제죠? 먼저 해결을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시고 해설 들어주세요. 우리는 앞에랑 똑같이 승객 수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10명이 타고 있었어. A학원 앞에서 8명의 승객이 내렸습니다. 몇 명이 탔는지는 모르겠어요. B역 앞에서는 15명이 탔습니다. 몇 명이 내린지를 모르겠어요. A학원 앞에서 탄 승객 수는 B역에서 내린 승객 수의 3배였다라고 했으니 B역에서 내린 승객 수를 X명이라고 하자. 그러면 A학원에서 탄 승객 수는 3X명이 되겠죠. 우리는 B역에서 내리고 타고 끝난 다음에 승객 수를 세보았더니 25명이었다라는 거죠. 식을 써보면 10명을 태우고 출발했는데 8명이 내리고 3X명이 탔어. 그 다음 B역 앞에서는 X명이 내리고 15명이 탔어. 그랬더니 25명이 되었어. 식 완성! 우리는 식 정리해 볼게요. 2X 플러스 17이 25다. 2X는 25 빼기 17, 8이다. X는 4네요. 우리는 이 X가 문제에서 물어본 값인지 확인해야겠죠.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A학원 앞에서 버스에 탄 승객 수입니다. 즉 3X명을 알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3 곱하기 4, 12명입니다. 라고 해줘야 합니다. 자,
정답은 4번이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렇게 어디에서 내리고 타고 B역에서 내리고 타고 전체 승객수는 몇 명이에요? 라고 할 때 식 쓰는 거 어렵지 않죠? 우리는 이 유형에 대한 건 여기까지 하고요. 다뤄주지 않은 유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바로 평균에 관한 유형인데요. 문제 같이 읽어볼게요. 효린의 반 40명의 학생들이 수학시험을 보았다. 남학생의 평균은 70점이고 여학생의 평균은 65점이었다. 반 전체의 평균이 67점이라면 남학생의 수는 지금 40명의 학생들 중에 몇 명이 남학생인지 몇 명이 여학생인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학생이 X명, 여학생이 몇 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합쳐서 40명이 돼야 되니까요. 40-X명입니다. 라고 정해둬야겠죠. 이렇게 남학생이 몇 명인지 여학생이 몇 명인지 체크를 한 다음에 문제에서 언급한 평균에 대한 식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남학생의 평균이 70점이라고 했어요. 평균이라는 것은 남학생 전체의 수학 점수를 이 남학생의 수로 나눈 것이죠. 따라서 X명의 수학 점수 총합 이것을 구하고 X로 나누자. 이것이 바로 남학생의 수학 점수 평균이에요. 몇 점이다? 70점이다. 마찬가지로 여학생에 대한 평균은 65점이라고 했습니다. 즉 40-X명의 수학 점수 총합. 이것을 뭘로 나눴다? 여학생의 수, 즉 40-X로 나눴다. 그랬더니 65점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개의 식을 가지고 뭐를 정리할 수 있냐면요. X명의 수학 점수 총합, 즉 남학생의 수학 점수 총합이 70 곱하기 X, 즉 70X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변에 X를 곱한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여학생의 수학 점수 총합도 정리할 수 있어요. 양변에 40-X를 곱하자. 그럼 65 곱하기 40-X점. 아하, 남학생의 수학 점수 총합은 70X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여학생의 수학 점수 총합은 65 곱하기 40-X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에서 반 전체의 평균이 67점이라고 했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체 학생의 평균에 대한 식을 적어보겠습니다. 전체 몇 명이야? 40명이지? 그러면 40분의 여학생, 남학생의 수학 점수 총합을 합하면 그것이 바로 40명의 수학 점수 총합이 되겠죠. 다시 한번 천천히. 40명의 수학 점수 총합에서 40으로 나눠야지 반 전체의 평균이 나올 거야. 근데 반 전체 몇 명인지는 아는데 이 40명의 점수는 어떻게 돼? 이 40명은 남학생 X명, 여학생 40-X명을 합한 거니까요. 아, 남학생 X명의 수학 점수 총합, 우리가 구한 이것과 이것을 합해주면 되는 것이었어요. 아하, 70X 더하기 65 곱하기 40-X, 이것이 바로 뭐다? 반 전체 40명의 수학 점수의 총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이 뭐가 나와요? 평균이 67점 나왔다고 했습니다. 우린 이거 가지고 식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양변에 40을 곱하자. 그러면 70X 더하기 65 곱하기 40-X는요. 67 곱하기 40을 한 2680이 나올 거예요. 오, 숫자가 엄청 크네요. 양변을 5로 한번 나눠볼까요? 그러면 14X 더하기 13 곱하기 40-X는 536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숫자 계산은 선생님이 구체적인 이 과정을 생략할게요. 그냥 5로 나눈 거. 그럼 보자. 14X 더하기 13 곱하기 40을 하면요.
520. 마이너스 13x는 536. 그러면 x끼리 계산하니까 x는 520을 우변으로 이항하면요 16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 내가 구한 이 x가 문제에서 물어본 정답일까? 문제에서 남학생 수는 물어봤습니다. 남학생 수 x명이라고 하기로 했죠? x값 16 나왔으니 그대로 정답은 16명,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마지막 유형, 바로 내리고 타는 승객 수에 대한 유형과 평균에 대한 유형까지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방정식 활용 유형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우리 2학년 때 배우는 연립 방정식에 대한 활용들이 나올 거예요. 2학년 때 배우는 연립 방정식 활용 배운 친구들은요, 복습하는 마음으로 와주시고요. 안 배운 친구들도 1차 방정식 때 이렇게 하는데 연립 방정식 때 이렇게 하는구나, 미리 선행할 수 있으니까요. 1차 방정식 정도는 완벽하게 숙지하고 와주세요. 좋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했고 우리는 다음 연립 방정식 활용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